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번 했던 내용이지만 또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그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미치는 영향, 그 구독자 중에 누가 질문을 했어요. 배당주 관련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배당주를 이렇게 투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저는 물론 배당주 투자는 안 하지만 배당주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배당 받아서 그 생활비로 쓴다든가,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한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당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번 이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빨간 글씨 잘 읽어보시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미국 직투의 SCHD, 그 찰스 슈왑에서 하는 S&P 500 하이 디비덴드 ETF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계좌에서 이 사람은 또 킨덱스 S&P 고배당 ETF가 작년 10월에 나왔대요. 이걸 좀 비교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튼 제작해 보겠습니다. 킨덱스는 한국 투자죠, 그죠?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펀드 상세 보기에 상장일이 작년이 10월이니까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ETF를 가지고 백테스팅해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요 추적 지수 벤치마크 보이죠?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프라이스 리턴 인덱스,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백테스팅을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참고해서 비교를 하겠다. 티크가 DJUSDIV예요. 그리고 옛날에 요 영상에서 은퇴 후에 배당금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싶다를 비교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내리면, 자, 연금계좌의 S&P TRE 수익률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미국 직투의 SCHD, 그리고 연금계좌의 킨덱스 S&P 고배당 ETF, 요 순서대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에서 킨덱스 S&P 고배당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고배당주를 투자하고 싶다면 미국 직투의 SCHD가 나아 보인다. 그리고 수익률 순으로 다시 정리하면 구체적인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백테스팅을 보면 S&P TR은 토탈 리턴은 327%, SCHD는 294%, 그리고 킨덱스 S&P 고배당은 184.53%, 요 기간 동안. 자, 인덱스 기준 수익률입니다. 인덱스 기준 수익률. 자, 이거는 토탈 리턴 인덱스니까 184.53%더라. 그런데 이제 과세 계정에서의 투자는 연중 리밸런싱이나 돈 필요해서 매도 시 바로 이제 세금 확정이죠, 그죠? 연금 계좌는 일단 매도하더라도 과세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죠. 비과세 초과납입금만 뺀다거나, 혹은 그 펀드로 전환하고 대출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과세 계정에서 돈 필요해서 매도 시 바로 세금 확정입니다, 그죠?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할수록 불리하죠, 그죠? 우리나라 기준 과세 계정에서 투자는 1년 기본공제 250만 원 밖에 안 해주고, 손익공제도 1년 단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기 보유를 할 때 우리나라 한국 투자자들은 장점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를 고려한 수익률 조정도 이 포스팅의 끝에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아무튼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 때문.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장기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비용과 세금이라고 그랬죠. 비용과 세금, 종목 선정도 아니고 마켓 타이밍도 아니에요. 자산 배분도 아닙니다. 특히 자산 배분 그런 거 과세 계정에서 하면 안 돼요, 그죠?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이 투자 수익률을 얼마나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 역시 이 존 보글과 다모다란 교수의 또 책을 인용했습니다. 옛날에 커먼센스 인베스팅에서 존 보글이 CAGR 8%, 이 펀드가 비용, 펀드의 모수 회전율에 따른 수수료, 아직까지 세금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2.5%포인트를 차감했을 때 10년에서 50년 투자 기간 동안, 자, 10년 투자하면 요 8% CAGR을 누린다고 하지만 수익의 21%를 빼앗아가 버리며, 비용이 50년 투자 기간에는 수익의 70%를 잠식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 그래프 다시 볼까요? 자, 8% before cost. 자, 비용 공제 전에 이 8% 수익률은 요 50년 동안 $10,000 투자했을 때 46만 9천 달러가 됐는데,
비용을 공제하고 난 이후 2.5%포인트 비용을 공제하고 난 이후에는 14만 5,400달러가 돼버렸다. 자, 50년 동안 수익의 70%를 비용이 앗아가 버려요. 2.5%포인트지만 수익의 70%를 앗아가 버린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자, 50년 투자하게 되면 수익의 30%밖에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저 시뮬레이션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금은 투자 수익률을 얼마나 끌어내릴까? 자, 예전에 이제 제가 아래 동영상에서 우리나라 그 양도세 22%가 CAGR 10%에서 2%포인트를 잠시 간다고 했거든요. 자,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했냐면 요렇게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1억 그리고 CAGR 10% 매년 포트폴리오에서 이 전체 자산의 10%가 리밸런싱으로 조정된다고 할 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과세 계정에서는 양도소득세의 22%가 매년 이렇게 자산을 잠식하게 되면 실질 CAGR 2%포인트를 잠식한다. 요 영상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30년 투자했을 때 수익의 절반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50년 투자했을 때 수익의 65%가 날아가 버립니다. 저 존 보글의 시뮬레이션과 비슷하죠, 그죠?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요 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 위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만 고려했죠. 배당세는 아직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세를 고려한다면 배당세는 매년 1년에 1년에 한 번 받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기 원천공제를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당세를 고려한다면 요 수익률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모다란 교수의 시뮬레이션대로 배당세를 원천공제한다면 과세 계정의 수익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다모다란이 이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했냐면 이제 배당세, 자본이득세를 모두 포함해가지고 투자 수익이 어떻게 잠식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 인베스트먼트 페이블에서 다시 인용했습니다. 미국 기준입니다. 자, 1928년부터 주식에 이제 100달러를 투자했다면 저 책이 이제 저술된 2001년 말 기준 74년 동안입니다. 자, 100달러 투자했다면 최종 자산은 12만 5,599달러가 됐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12만 5,499%네요. 자, 인상적인 수익률이지만 세금과 거래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이 기간에 적용된 배당에는 배당세율이 35%. 미국에서도 저 기간 동안은 배당세가 굉장히 컸네요, 그죠? 그리고 자본이득에는 이제 20%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 조지 부시 아들 부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배당 세금을 이제 대폭 낮췄거든요. 그래 지금 찾아보니까 배당세는 본인 수입에 따라 가지고 0%에서 20%까지 누진 과세하나 보대요. 미국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 미국 주투 배당세는 15%, 15.4% 원천 징수합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다모다란 교수의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면 세금이 이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려면 투자자의 매매 빈도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기준, 연말에 포트폴리오 통째 교체. 그러면 이제 매년 배당에는 이제 배당세가 원천 공제되고 1년에 이렇게 한 번 매매하게 되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도 이제 장기 보유하지 못하니 좀 중과세 되겠죠. 그래서 과세 계정에서 이렇게 1년 단위의 리밸런싱을 하면 미국인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세금 폭탄입니다. 세금 폭탄. 그래서 과세 계정에서 뭐 리밸런싱 한다든가 자산 배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이제 다모다란 교수가 세금이 연말 포트폴리오의 평가액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보시면, 자, 세금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기말 포트폴리오 평가액이 아까 74년 동안 100달러가 12만 5,599달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지만 세금과 이 배당세와 이제 자본이득세를 이제 공제하면 12만 5천 달러에서 3만 9천 달러로 3분의 2 이상이 감소해버려요. 역시 수익의 70%가 잠식되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74년 기간 동안.
자, 옅은 갈색이, 옅은 회색이 이제, 세금 공제 전에 수익입니다. 세금 공제 중에 이제 전체 자산이고, 이 세금 공제를 하게 되면 약 70%의 수익이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39,000달러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39,000달러.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요 도표 한번 보시고, 블로그에 가셔서 천천히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배당주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제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투자 총 수익이 같고 배당 수익률만 다른, 하나는 배당 수익률이 시장의 절반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의 2배입니다. 2배. 두 포트폴리오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자, 이 연두색이 Average Dividend Yield 포트폴리오, 이 평균적인 배당 수익률 포트폴리오고, 이 빨간색은 High Dividend Yield 포트폴리오입니다. 고배당주 수익률이에요. 고배당주 수익률이 오히려 이 세금을 제하고 나니까 포트폴리오 전체 자산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 배당 수익률의 Average Dividend 포트폴리오의 절반의 배당 수익률을 가진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서 삭제돼 버렸네요. 아무튼 배당 수익률이 적으면 적을수록 최종 자산은 커집니다. 그죠? 이 세금 공제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 공제 효과 때문에. 그래서 고배당주일수록 세금 공제 이후에 최종 자산이 굉장히 불리하죠. 자, 2001년 말 저배당 포트폴리오의 평가액은 3만 달러가 넘었지만 고배당 포트폴리오의 평가액은 그 절반 수준인 15,000달러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배당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도표를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돼요. 특히 미국 직투로 고배당을 하겠다. 고배당 투자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도표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고배당주일수록, 고배당 포트폴리오일수록 과세 계정에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불리하다. 오히려 저배당 포트폴리오보다 불리하다. 그래서 다모다란 교수는 고배당주를 좋아한다면 과세이연 연금계좌를 이용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연금계좌에서는 고배당주 ETF를 투자할 만한 게 또 없어요. 최근에 저 킨덱스에서 나온 저 ETF가 있지만 오히려 미국 직투 SCHD보다 못합니다. 누군가 이제 또 이 매크로 인프라를 앞으로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던데, 장기 보유하는데 이 연금계좌에서 이 개별 종목 큰 비중을 투자하는 필망의 지름길입니다. 그죠? 그게 배당주든 성장주든. 그래서 최근에 상장된 이 킨덱스 미국 S&P 고배당 ETF의 솔깃한 이 구독자가 이제 SCHD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일단 SCHD는 요 기간 동안 2012년입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예요. 5탄에 요 기간 동안 SPY QQQ에 다 못 이겼습니다. 그리고 샤프 지수도 다 못 이겼어요. MDD도 더 크죠, 그죠? MDD가 SCHD가 더 큽니다. 그리고 SCHD의 CAGR은 저 PB에서는 토탈 리턴이라고 그랬죠. 지난 이제 11년 동안 연평균 배당률이 2.84% 정도 되대요. SCHD가 산술 평균이었습니다. 그냥 산술 평균. 그런데 배당세는 이제 원천 공제되죠, 그죠? 원천 공제됩니다. 그래서 그 실질 배당 수익률은 2.4%예요.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그래서 조정한 SCHD의 실질 CAGR은 14.3%다. 14.74%가 아니라 14.3%다. 역시 SPY QQQ 인덱스에 한참 못 미치는 성과다. 그러면 이제 킨덱스 미국 S&P 500 고배당 ETF를 이제 비교해 보면 이 상장 종목 코드는 이렇고 펀드 상세 보기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 기간 동안 인덱스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 티커는 이제 S&P 500 TR은 SPX TR이고 저 S&P 500 고배당 ETF 티커는 DJUSDIV이고 SCHD. 요걸 이제 investing.com에서 비교를 해보면, 자, 요렇게 investing.com에서 요렇게 차트 비교를 해보면
요 저울 있죠. 저울 클릭하시고 이 종목 추가를 하시면 돼요. 요 티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 누적 수익률이 요 기간은 이제 2012년 1월부터입니다. 요 누적 수익률이 S&P 500 TR이 가장 높죠. 그죠? 327%예요. 그리고 SCHD는 202%고 SCHD는 202%. 그리고 다우존스 500당 100 인덱스 수익률은 197%인데 SCHD의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배당세를 공제한 실질 CAGR은 이 동기간 이 10년 3개월 동안이에요. 10.25년 동안 14.3%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요 인덱스에는 SCHD 같은 경우에는 배당 재투자가 포함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당 재투자를 포함한 이 실질 CAGR은 14.3%고 누적 수익률은 202%에서 294%가 됩니다. SCHD가 배당 재투자를 포함하면. 그래서 정리하면 수익률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연금계좌의 S&P 고배당 ETF가 미국식 투의 SCHD를 못 이겼어요. 이 배당세를 원천 공제한다 그래도 SCHD가 이겼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연금계좌의 킨덱스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용 보수가 이 총 보수가 0.5%로 공제되어 있대요. 그렇죠. 인덱스에는 또 이 보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실제 수익률 이제 11.24%에서 보수 0.5%포인트를 차감한 10.74%가 될 것이고, 그럼 또 누적 수익률이 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184.53%가 될 것이다. 이 계산식 한번 읽어보시고, 그걸 다시 이제 수익률 순으로 정리하면 327%, 294%, 그리고 184%. 연평균 수익률 순으로 정리하면 이거는 누적 수익률 순이고, 연평균 수익률 순으로 정리하면 S&P TR이 15.23%, SCHD가 14.3%, 그리고 킨덱스 S&P 500당은 10년 3개월 동안 11.24%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모다란 교수처럼 이제 SCHD에 투자하다가 매년 뭐 리밸런싱을 위한 매도라든가 또는 연중에 이제 돈이 필요해가지고 일부 매도 또는 전부 매도 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과세 개정에 이제 SCHD도 자본이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에서 배당세 플러스 자본이득세를 차감해야 하니 장기적으로 SCHD 같은 경우에도 2%포인트 수익률 잠식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SCHD의 또 실질 CAGR은 14.3%에서 2%를 빼면 12.3%. 그래서 최종 수익률 순서를 이렇게 연평균 수익률 순서를 정리해보면 S&P TR은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S&P TR은 15.23%, 그리고 SCHD는 매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거나 배당 소득으로만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주식을 일부 팔아서 또 생활비를 써야 한다고 가정해야 될 때 자본이득세까지를 고려한다면 12.3% 수익률, 실질 수익률 조정이 있을 것이고, 킨덱스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SCHD를 이기지 못한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